예, 맞습니다. 자, 오늘은 복대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기본서 126페이지요. 예, 요약집은 43페이지 테마 17번입니다. 예, 먼저 복대리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 권한 범위 내에서 예,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자, 첫째 기억하실 것은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는 것이다 라는 걸 첫째 기억하시고, 둘째,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본인의 대리인 누구입니다라고 현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이요.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일 수 있고 임의 대리인일 수 있습니다. 그때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 행위를 한다는 말입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복대리인이 제대로 대리행위하는지를 감독하고 복대리인이 부적임자이거나 불성실하다면 그만두라고 해임하는 자가 대리인입니다. 이 복대리인 선임 행위를 줄여서 복임행위라고 말해요. 예,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자는 대리인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를 기억하시고,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던 임의 대리인이 선임했던 복대리인은 선임을 통하여 복대리인이 되지 법률 규정에 따라 복대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선임을 했던 복대리인은 선임을 통하여 복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지 복대리인은 절대로 법정 대리인이 될 수는 없다를 기억하시고 대리인이 가지는 권한이 대리권, 복대리인이 가지는 권한이 복대리권입니다. 그럼 이 대리인의 대리권과 복대리인의 복대리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리권과 복대리권의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대리인 자신의 대리권한 범위 내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복대리권이 대리권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으로부터 파생됐기 때문에 대리권이 엄의된 권한, 모권이요. 복대리권이 자식된 권한, 자권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대리권이 자권이기 때문에 모권인 대리권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권이 자권과 운명을 같이 하지는 않아요. 복대리권이 소멸하였다고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복대리권이 소멸해도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복대리인이 부적임자이거나 불성실하다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을 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럼 복대리권은 소멸했지만 대리권은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다음 이 관계를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행위 했다 할지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복대리인이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은 그대로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대리인은 본인의 또 다른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관계를 이해하시고 대리를 법정 대리, 임의 대리로 나누었을 때 그 복인권 행사 여부와 책임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 대리인은 딱 정해진 법률행위를 대리함에 있어 본인이 신뢰한 자는 임의 대리인이지 복대리인을 신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인에게도 복인권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좋습니다라는 승낙을 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둘 중에 하나의 사유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를 기억하시고 그럼 책임은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큽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책임은 적습니다. 과실 책임을 진다고. 이 과실 책임이란 말을 법률이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임감독상의 책임이란 말하고 과실 책임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두 가지를 합쳐서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말은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책임의 경감, 달리 감경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인데 책임이 감경, 과실 책임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즉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과실 책임,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자 이것하고 비교해보란 취지예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줄어드는 것이지 본인의 승낙이란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임의 대리인의 책임도 선임감독상의 책임보다 더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본인의 지명입니다.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을 해버렸다면 임의 대리인의 책임이 더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본인의 지명의 경우에는 복대리인이 부적임자이거나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을 임의 대리인이 알고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또는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 그때만 책임을 집니다. 그럼 반대 해석한다면 본인의 지명의 경우 복대리인이 부적임자이거나 불성실하다는 것을 임의 대리인이 알고 본인에게 통지, 알렸거나 해임을 시켜버렸다면 책임 자체를 진다, 안 진다? 안 지기 때문에 책임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여러 차례 계속 설명드렸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그럼 복대리에서는 이론은 이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독특한 판례를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하고 판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령 갑이란 본인이 을이란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 행위했습니다. 글이 잘 안 되나? 그럼 을이 병이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이 대리행위가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 없는 행위라면 이런 표현이 반드시 대리인이 해야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달리 말하면 누가 해도 행위의 결과는 비슷하다면, 아무나 처리해도 결과가 대동소이하다면 그 말을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행위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권행위함에 있어 대리권을 수여함에 있어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금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행위는 아무나 해도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성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는 게 대부분 판례 입장이에요. 와 닿습니까? 문장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리행위가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행위라면, 그 말이 아무나 해도 결과가 비슷한 행위라면 본인이 임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때 복대리인 선임하면 안 됩니다 라는 금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무엇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묵시적 성낙. 그러니까 이 대리인은 마음대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없다는 말이다. 있다는 말이에요. 묵시적 성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 해석한다면 아무리 대리 행위가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행위라 해도 복대리인이 나는 복대리인 선임하는 꼴은 절대로 보지 못하겠다 하고 금지 의사를 표시해버렸다면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하지 말래요 이런 행위도 그때는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먼저 그 판례부터 볼게요. 복대리에서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를 못하면 다소 난해한 판례입니다. 판례집 51페이지 2번 묵시적 성낙 여부의 양가로 1번입니다.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쪽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성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 아래쪽 OX요. 대리인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미 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다면 복대리인을 선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국어적으로 문맥을 딱 맞춘다고. 국어하시면 다칩니다. 예. 자, 이해를 하셨고 그럼 반대로 해석해 보자고요. 만약 대리 행위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업무라면 그 말은 예를 든다면 본인이 건설회사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었다고. 근데 단 한 번도 분양 사업을 직접 해본 적이 없다면 분양 전문가인 을에게 아파트 분양 업무를 대리권 수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 분양 업무와 같은 것은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 없다. 아니면 대리인이 반드시 직접 대리 행위해야만 한다. 이건 직접 해야만 해. 왜? 이 분양 사업은 대리인의 능력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아무나 처리해도 결과가 대동소이하다 아니잖아요. 누가 대리했는지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거꾸로 본인이 이미 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해도 좋습니다라는 성낙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서 양가로 2번이요. 아파트 분양 업무의 경우 아래쪽이요. 색깔 아파트 분양 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 위임을 받은 수임인 즉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그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본인의 명시적인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성락 없이는 절대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럼 다음 페이지 OX를 해볼게요.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그 분양 업무는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드시 대리인이 처리하는 업무죠. 고 볼 수 없다고 돼 있어 틀렸어요. 볼 수 없다가 빠져야 옳은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자, 여기까지가 복대리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내용과 유권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무권대리를 확인합니다. 법조문은 표현대리가 먼저고 협의의 무권대리는 뒤에 서술하고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협의의 무권대리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자, 교재는 예, 기본서는 어디가 버렸노? 예, 죄송합니다. 예, 132페이지요. 131 마지막이요. 그 다음 요약집은 48페이지 테마 19번입니다. 먼저 무권대리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광의의 무권대리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정확하게 숙지하셔야만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란 말이 무권대리행위란 말을 줄여 무권대리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무권대리행위는 대리행위를 했는데 행위하는 자에게 대리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권대리행위가 되기 위해서 대리행위를 해야만 한다고. 근데 대리행위하는 자에게 대리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비교한다면 대리권이 없는 자의 모든 행위가 무권대리 행위는 아닙니다. 대리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 행위가 아닌 행위를 해버렸어. 이는 무권대리 행위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입니다. 그럼 무권대리 행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한다? 대리 행위를 해야만 해.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란 말과 무권대리 행위란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에요. 다른 행위란 걸 기억하시고, 그럼 무엇을 협의의 무권대리, 무엇을 표현대리라고 말하는 것인가? 무권대리 행위함에 있어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 행위함에 있어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표현대리. 그럼 여기에 관련이 있다 없다는 이 무권대리 행위와의 관련성을 말해요. 무엇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는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25조, 126조, 129조요. 세 개의 조문을 두고 있어요. 이 셋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125조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노라 표시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표시요. 무권대리 행위를 하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126조의 표현들이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대리인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고 그것을 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종전에는 대리권이 있었고 현재는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인데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종전에 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이 무권대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135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협의의 무권대리가 아닌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행위함에 있어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있으므로 학설의 대리번이 있지만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협의의 무권대리는 무권대리 행위함에 있어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은 지지 않지만 본인에게는 빛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말은 이 무권 대리 행위는 무효가 유동적인 상태인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본인이 추인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권을 행사한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 유효가 되고 본인이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그 무권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유리하면 추인권을 행사하여 유효를 확정시키고 본인에게 불리하면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여 무효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행위함에 있어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 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표현 대리는 광의의 무권 대리를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로 나눈다는 말은 표현 대리가 무권 대리의 일종이란 걸 꼭 기억하셔야만 해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는 전혀 달라요. 구성 요건, 해당 사실이 전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소송에서 나온 판례 하나를 이해해야만 해요. 유권 대리 주장 속에 무권 대리의 일종인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이 될 것인가? 자,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은 심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소송에서 당사자가 유권 대리를 주장하면 법원은 유권 대리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지 무권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의 일종인 표현 대리 주장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소송이랑 관계된 판례예요. 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요.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에게 잘못,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깎아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말이 나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본인의 책임을 깎아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자, 그 다음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러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하는 것이다?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한다고.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만약 상대방이 표현대리는 성립했지만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데 본인이 먼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자, 그 다음 표현대리에 관련된 전반을 먼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현대리에 관계된 판례들이에요. 민법 125조, 126조, 129조란 법률 규정에 이 상대방을 제3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제3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게 논점이 된 거예요.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하는데 법률 규정이 상대방을 제3자라고 규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제3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게 논점이 되었다. 즉 대법원 판례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란 이 제3자란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현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의미하지 이 상대방의 성계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판례예요. 아이고 어려워라. 지금 표현 대리에 관련된 중요 판례들을 설명드렸고 표현 대리 할 때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비도 오고 시험은 자신은 자꾸 반감되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뭉개 뿌리고 안 오시는 것 같네요. 오신 분들은 합격하실 분들만 오셨네. 자, 그럼 자 복대리까지는 사진 찍을 분은 찍으시고 좀 지울 거예요. 여기까지요. 좀 쉴까요 그냥? 예, 첫째 시간은 그럼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우지 마시고 앞쪽만 좀 지워 주십시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 예.